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4학년도 수능 지원자 중에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의 비율이 약 3.6%, 인으로 따지면 18,200명 정도가 돼요. 전년도보다 0.5% 증가되어진 추세인데 이게 해마다 계속해서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재수생들도 같이 늘어나고 있죠. 전년도에 재수생의 비율이 약 31.13%였는데 아마도 올해는 35%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추산이 되어지고, 이 중에 이제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 고등학교 자퇴생이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위권 중심의 어떤 학생들이 희망한다는 점. 결국은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삼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고등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고등학교 과정에서 또 고등학교 3년 과정을 통해서 목표하는 대학에 도달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는 거죠. 결국은 정시의 비중이 증가되어지면서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수시로 대학을 갈 것인가 정시로 대학을 갈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오는 경우들이 특히 많아요. 더군다나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높은 지방도시 같은 경우들은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수의대를 갈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내신 성적이 1.12가 아니더라도 1.89나 2점대 초반을 맞아도 사실상 약대를 희망할 수도 있어요. 지역인재 전형에서. 하지만 특히 이제 서울, 경기권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수의대를 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내신 성적이 1.12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수시 전형으로 사실상 대학을 가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일반고인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내신 성적이 1.12 아니면 수시 전형에서 의학 계열에 도달이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결국은 정시로 대학을 가자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오는데, 이처럼 입시 자체가 정시의 선발 비율이 늘어나고 의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또 상위권 대학에 대한 쏠림 현상이 커지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검정고시 고등학교 자퇴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저로서는 사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어려워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부모님과 학생이 신중하게 잘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입시의 관점에서 달라지는 점들은 뭐냐면, 입시의 관점에서 볼 때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 분명해요. 왜? 정시의 선발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재수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수능의 영향력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검정고시 출신의 학생들, 고등학교 자취생들이 학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고 재수를 하는 과정이 결코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검정고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학원이거나 검정고시 학생들이 어떤 학습의 패턴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학원이 많지 않다는 점, 공부를 시키는 과정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점들이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2024학년도의 검정고시 비율이 3.6%예요. 전체 재학생의 비율이 64.7%, 졸업생이 31.7%, 검정고시가 3.6%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2024 수능 지원자 중, 지원자, 그러니까 실제 시험을 본 사람들이 아니라 수능 시험 보시겠다라고 하는 지원자, 그리고 응시자하고는 실제 다르겠죠. 3.6%가 되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0.5% 증가해서 2,712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중에서 전체 수험생들 중에서 검정고시 비율이 3.6%인데 이 비율이 꽤나 많이 증가가 되어진 비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과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부터 시작해서 숭실대학교까지 검정고시 합격생의 숫자는 몇 명 정도 될까? 보니까 가장 합격생의 숫자가 많은 학교는 경희대학교가 93명이 합격이 됐어요. 이 93명은 수시나 정시 전체를 통틀어서. 하지만 검정고시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은 수시 전형에서는 대부분 논술 전형, 정시에서는 대부분 수능 위주의 전형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고 학생들이
수시와 정시의 선발의 비율이 반반 정도 나는 것이거나 수시 선발 비율이 좀 높다고 본다면 검정고시 출신자는 대부분 다 정시 중심의 선발이라는 점을 고려하게 되어지면 실제 93명, 67명의 비율이 꽤나 높은 비율이거나 숫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경희대학교가 93명이 합격이 됐고요. 서울대학교가 28명, 연세대학교가 66명, 고려대학교가 61명이기 때문에 고려대나 연세대 같은 경우가 합격 비율이 높아요. 숫자가. 그렇죠? 61명, 66명대. 그 다음에 한국외대가 한 67명 정도가 합격이 됐고 한양대학교가 54명 정도 합격이 됐고요. 검정고시 출신자의 합격 숫자가 좀 적은 학교는 건국대학교가 31명, 서강대학교가 24명,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31명, 34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건 그냥 단지 숫자죠. 숫자. 비율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봤었을 때는 경희대학교의 합격 숫자가 가장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신입생 출신 고등학교 유형을 한번 봐요. 이거는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서울대학교의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을 보면 2023년도에 검정고시에서 0.8%, 28명이 합격이 이루어졌고 과학고가 113명의 3.22%, 일반고가 1724명의 49.1%가 되고요. 그 다음에 외고나 국제고가 316명의 9.0%, 자사고가 604명 17.2%고 영지고가 9.54%로 335명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각 고등학교의 전형의 특징, 그 다음에 각 대학별 전형의 특징, 또 그 대학에서 실제 어떤 고등학교 유형의 학생들을 많이 선발하는지를 알게 될 거고 이를 통해서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유형, 나의 학업적 배경을 고려할 때 어느 대학교의 합격 가능성이 높은가, 어떤 전형으로 합격할 때의 가능성이 높은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서울대학교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에게 좀 유리하지는 않은 대학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선발 인원과 선발 비율도 낮을 뿐만 아니라 2022학년도에서 2023년도로 가면서 선발 인원이 40명에서 28명으로 인원이 줄었어요. 많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서울대학교가 2024학년도부터 정시 전형에서 교과 평가를 반영하면서 검정고시 출신자들에게 좀 불리한 전형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연세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가 검정고시 출신자들에게 조금 더 불리하다고 본다면 연세대학교는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모집 인원도 66명으로 1.97% 정도를 비워주는데 대부분의 대학에서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합격 비율은 2% 이내예요. 2% 이내. 대부분 1.5%, 1.49%, 1.44%, 1.1% 정도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보면 한 50에서 60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가장 모집 인원이 많은 학교는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가 93명, 1.62%의 선발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국외대가 67명으로 1.73%의 선발이고요. 비율로 따졌을 때 가장 비율이 높은 학교는 시립대네요. 시립대학교는 2.68%를 2023년도에 선발을 했고 인원은 50명밖에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서울시립대의 전체 선발 인원 중에 2.68%이다 보니까 50명이지만 비율로 따졌을 때는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동국대학교가 1.6%에 52명, 홍익대학교가 1.26%에 36명, 세종대학교가 1.33%에 38, 숙명여대가 1.64에 41%, 숭실대학교가 1.44%에 46명 정도가 합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과거와 따질 수는 없지만 과거 같은 경우를 보면 서울시립대 과거 합격 인원이 1.70%에 33명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요 한국외대 이하의 대학에서 볼 때는 과고나 영재고보다 검정고시 합격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일반고의 비율, 그 다음에 외고나 자사고 다음에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합격의 비율이 꽤나 높다. 이런 점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그럼 전형적으로 봤었을 때 어떤 전형이 과연 유리할까? 과연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게 유리할까? 정시로 대학을 가는 게 유리할까? 수시에서도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또는 실기나 특기자 전형들이 있잖아요. 어떤 전형이 가장 유리할까 보면 사실 수시 전형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논술 전형으로 실제 합격을 하고 있음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서울대학교나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도 낮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이나 논술 전형의 합격 비율이 높다고 볼 수가 있고, 물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도 합격하실 수가 있어요. 검정고시 96점 이상이 되어지면 성취도 평가에서 A등급, 내신 성적으로 하면 약 2등급에서 3등급 정도로 구간을 보기 때문에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 인서울 할 수 있는 대학들은 검정고시 출신자들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을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은 합격의 비율을 보여주고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건 결국 정시죠.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보고 난 다음에 대학을 가겠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전형적으로 수시보다는 정시의 비중을 많이 두게 되는 거고요. 정시로 내가 서울대나 연세대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삼겠다, 또는 의대나 약대를 목표로 삼겠다라고 한다면 정시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재수생의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비율이 되어지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 31%고 올해가 한 35% 정도가 돼요. 특히 의대의 재수생 비율이 얼마 정도 되어지냐? 그럼 대표적으로 인하대학교나 가천대 같은 경우는 재수생의 합격 비율이 거의 98%, 97%가 나오거든요. 전체 대학의 정시에서 재수생의 비율은 약 70% 이상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가 정시로 의대를 가겠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로 의대를 가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재수나 삼수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찍부터 고등학교를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되어진다면 다른 학생들이 재수, 삼수를 통해서 의대를 간다면 우리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의대를 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이 결국은 내가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의대를 가는 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지지만 학교가 아닌 다른 환경들 속에서 또 다른 학생들과 나이 차이가 나거나 다른 학생들과 어떻게 보면 그 학업적인 그 빈틈의 차이, 학업적 차이가 발생이 되어지잖아요. 진도의 차이. 이런 차이를 극복하고 본인이 원하는 의대를 가거나 또는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가는 게 이렇게 표면적인 유불리를 따져서 꼭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만큼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을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첫 번째는 다른 학생들과의 어떤 학력의 차이, 그렇죠? 두 번째는 다른 학생들과의 나이의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학교 생활이 아닌 다른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공부에 어떤 성취도를 마련하는 과정들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고등학교를 자퇴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시기가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결정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약 50%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럼 그런 학생들이 만약에 일반 재수학원에 가게 되어지면 한 2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바로 재수학원으로 간다. 그럼 다른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마치고 재수로 나가게 되면 결국 2년 정도의 나이 차이와 2년 정도의 학업 능력의 차이가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재수학원에서 공부를 해서 따라가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점들이 가장 큰 고민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전체적인 입시의 방향성이 검정고시 출신자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정시의 비중이 늘어나는, 정시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지는 그런 입시의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검정고시 출신자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으나 가장 큰 고민은 가장 적합한 학업의 어떤 그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과정 또는 가장 적합한 학원을 선택하고 공부의 어떤 그 패턴을 찾아나가는 게 가장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이프리뷰에서는 1절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검정고시 플러스 수능 대비반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11월 1일 날 1차 개강을 했고 2차 개강을 12월 20일에 2차 개강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학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세 가지의 방법을 진행해요. 첫 번째는 독학재수 프로그램,
두 번째는 취약 과목 독학 재수, 세 번째는 성공 재수 종합반이라고 해서 세 가지 패턴의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학생들이 넘어야 되는 첫 번째 과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자퇴하고 그 다음에 재수를 시작하겠다라고 한다면 다른 학생들과의 첫 번째는 공백, 학력 차이가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본인의 학업적 공백을 만회하고 다른 학생들을 경쟁의 대상자로 다른 학생들만큼의 학업적 성취도를 이끌어 나가느냐, 이 부분이 가장 고민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 맞춤 1대1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의 학업적 빈틈을 메워나가는 과정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렇게 다른 학생들과의 학력의 차이, 학업적 수준의 차이도 되게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결정하고 그리고 재수를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만큼의 어떤 심리적 공백 상태가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1살, 2살 위인 언니나 누나들과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런 심리적인 상담, 그 다음에 입시에 대한 방향성을 올바르게 제시하고 학생이 처음 가졌던 마음의 자세로 마지막 수능 때까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누구나 결심을 할 수 있고 누구나 계획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꾸준하게 실천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한 달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 6개월, 7개월, 1년 과정을 일정한 노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검정고시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그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학원의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결국 관리학습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스카이 의학 계열의 합격가 가장 빠른 길 검정고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검정고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틀림없이 존재하겠죠. 자, 현 시점에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는 시기는 수능을 보지 않은 11월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만약에 내가 검정고시 자퇴를 통해서 대학을 가겠다 결정하시면 사실 학원 선택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재수학원들은 지금쯤 되어지면 뭘 하게 되어지냐면 결국 재수를 마무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학원에 들어가기도 어렵죠. 그리고 대부분의 재수학원들이 본격적으로 개강을 하는 시기는 2월 중순, 모든 입시가 끝나고 난 다음에 2월 중순이 되어야 본격적 개강을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2월 달까지 또는 3월 달까지는 사실상 나는 본격적으로 뭔가 공부를 해야 되고 다른 학생들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부족한 과목들을 충분히 보완해야 되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지만 지금 학원 선택이 매우 어렵다는 점, 이런 점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이프리뷰에서는 이제 검정고시 출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2월, 3월까지의 시기 동안에 본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 또는 과탐에 대한 과목들의 기초적인 어떤 학업적 역량을 배양하고 이를 통해서 3월에 보는 첫 모의고사에서 본인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점수를 만들어내게 된다면 재수생들과 충분히 경쟁을 하고 내년도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2월과 3월의 과정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이 과정을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본질적으로 필요한 학습의 과정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 하이프리뷰에서는 11월 20일 날 검정고시반을 개강을 합니다. 내가 검정고시를 통해서 수능 고득점을 통해서 서울권의 상위권 대학이나 의학교를 목표로 삼으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3월 달까지 진행이 되어지는 집중 과정에 같이 함께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